와, 언더스티어가 이렇게 억제가 잘 되어 있다고? 안녕하세요. 디테일한 자동차 리뷰어 차또박이입니다. 우리나라 수입 자동차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가진 브랜드가 있죠. 바로 볼보입니다. 볼보는 동급 차량에서 보기 힘든 편의 사양을 대거 장착해주고 안전에 대해서만큼은 양보를 하지 않는 브랜드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만 주행 성능에서만큼은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만나보실 볼보의 컴팩트 세단 S60의 주행 성능은 기존 볼보 차량에서 느낄 수 없는 아주 경쾌하고 재밌는 주행이 가능했는데요. 그럼 볼보 S60 B5 얼티메이트 브라이트가 가진 상품성과 매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판매되는 S60은 얼티메이트 브라이트의 단일 트림으로 가격은 5,610만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가격과 엔진 성능이 딱 메르세데스 벤츠와 BMW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데 편의 사양은 위 두 브랜드보다도 월등히 많이 탑재되어 있어 비싸다고 보기에는 살짝 애매하였습니다. S60의 외관 디자인은 세련된 볼보의 패밀리 룩을 따르고 있습니다. 특히나 S90과 큰 차이가 없는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데 좋게 말하면 세그먼트와 상관없이 좋은 디자인, 나쁘게 말하면 고가의 차량도 엔트리 라인과 비슷한 디자인이라고 평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이유로 디자인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닛은 그릴에서 뻗어나온 파워돔 덕분에 날렵한 인상을 받게 하며 주간 주행 등은 이제는 조금 진부하게 느껴지는 토르의 망치라는 디자인을 하고 있고 헤드라이트 자체가 움직이는 어댑티브 LED 라이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라이트의 기능과 밝기는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릴은 파르테논 신전을 형상화한 디자인이며 볼보 엠블럼과 함께 전방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범퍼 하단부는 S90과 차이점이 있는데 조금 더 공격적이면서 입체감이 느껴지게 만들어 스포티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옆면에서 S60을 봤을 때 S90보다는 조금 짧지만 다른 컴팩트 세단보다 확실히 길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며 헤드라이트부터 시작하는 캐릭터 라인은 직선과 곡선을 활용하면서 후비등까지 이어지며 도어 하단의 라인도 뒷팬더를 지나면서 트렁크 라인까지 이어져 캐릭터 라인의 디테일이 돋보였습니다. 윈도우 몰딩은 크롬으로 되어 있으며 뒷팬더는 약간 오버팬더처럼 디자인되어 더 스포티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는데 볼보 차량의 디자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후면 디자인은 S90과 비슷하게 느껴지면서도 직선과 곡선을 잘 활용하여 스포티한 느낌과 세련된 느낌을 잘 살리면서 옆에서 봤을 때는 입체감도 느껴지며 후비등도 컴팩트 세단에 어울리는 날렵한 디자인을 보여주었습니다. 범퍼 하단부에는 머플러는 숨겨져 있으며 크롬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휠은 앞뒤 235, 40, 19인치의 5 오픈 스포크 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S60의 라이트와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디자인도 외관 디자인과 비슷하게 패밀리 룩으로 되어 있으며 재질과 센터 콘솔의 디자인만 제외한다면 어느 차량인 것인지 알기 힘들 정도로 비슷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스웨덴 국기도 볼 수 있고요. S60 B5 얼티메이트 브라이트의 실내 구성은 12.3인치 LCD 계기판, 9인치 디스플레이, 다기능 핸들, 전자식 기어, 앰비언트 라이트, 볼보 금속 도어 스커프, 피치드 오크 우드 트림, 나파 가죽 버킷 시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기판은 차에 탑승을 하거나 하차를 할 때 웰컴 애니메이션이 작동합니다. 계기판의 테마도 다른 볼보 차량과 비슷하게 내비게이션이나 간략 정보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행 중 보이는 시인성은 필요한 정보로만 구성되어 있고 아주 밝은 화면을 보여주며 내비게이션의 정보를 계기판에도 그대로 다 표시되어 만족스러운 시인성을 보여주었지만 트립 정보를 확인할 때 아이콘의 크기가 커졌다가
줄었다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수정되지 않았습니다. 9인치 디스플레이는 위치가 운전석으로 향하면서 정갈한 테마와 아주 좋은 터치감을 느낄 수 있으며 각 메뉴마다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 어느 누구나 쉽게 기능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상하게 S60은 시동을 걸었을 때 OS가 부팅되는 시간이 조금 길었습니다. 내비게이션 성능은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T맵이 설치되어 아주 좋은 내비게이션 성능을 느낄 수 있으며, 특히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는 도중에도 미디어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내비게이션 안내 음성을 끄더라도 과속 카메라 경고는 작동하여 조용한 주행을 원하는 분들도 편하게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수 있어 만족스러웠습니다. 음성인식 기능은 현재 판매되는 차량 중에 인식률도 제일 좋고 사용하기도 편하였는데, 명령어가 아닌 일반어로 말해도 기능 실행과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설정할 수 있어 주행 중 사용하기 편리하였습니다. 주행 중 보이는 디스플레이의 시인성은 선명한 화질과 높은 색 재현율을 가지고 있으면서 계기판과 디스플레이의 위치가 거의 비슷하게 위치하고 있어 전방 주시를 하면서 보기에 많이 불편하지 않으며, 특히 세로용 디스플레이로 인해 내비게이션을 볼 때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다기능 핸들은 S90과 비슷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었으나 영식 변경이 되면서 SC60과 비슷한 핸들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버튼 조작감이나 손에 닿는 촉감은 무난하였으며 위치 조절은 수동으로 해야 합니다. 전자식 기어는 오레포스의 크리스탈로 만들었는데 주행 중 빛이 반사되면서 야간에는 하얗게 라이트가 점등되어 감성을 만족시켜 주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도 직관적으로 되어 있어 어느 누구나 쉽게 사용이 가능하나 수동 변속을 할 때는 조금 불편하였습니다. 실내 재질은 동급 차량 중에서 좋은 편에 속하는데요. 주행 중 보이는 실내 재질은 대부분 우드 트림과 금속, 인조 가죽으로 되어 있어 시각적으로 좋았으며, 도어에는 손이 닿는 곳에만 가죽이 있지만 촉감은 만족스러웠습니다. 센터 콘솔도 아주 고급스럽게 되어 있으면서 천장도 블랙 헤드라이너로 되어 있으나 볼륨 버튼의 조작감은 여전히 저렴하게 느껴졌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도어 손잡이, 풋등, 전자식 기어에만 점등되지만 야간 주행을 할 때 필요하지 않으면서 전자식 기어가 포인트 역할을 하여 감성적으로는 만족이 되었지만 경쟁 차량에 비해서는 소폭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1열 시트는 나파 가죽으로 된 버킷 시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 종동 시트에서 조절되는 부분은 다리 받침대 앞뒤, 다리 받침대 위아래, 요추 받침대, 옆구리 받침대까지 조수석도 동일하게 조절이 가능하고, 시트의 조절폭이 다양해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빠르게 알맞은 운전 자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주행 중 느껴지는 피로도는 적당한 쿠션의 감도 덕분에 피로하지 않고 마사지 기능까지 1열 모두 사용이 가능하여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스포츠 주행을 할 때 뉴트럴한 차의 성향 덕분에 시트가 몸을 고정하는 능력이 좋지 않더라도 크게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2열) 시트도 나파 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공간은 카시트를 설치하기에 무난한 공간을 보여주고, 카시트를 설치 후에는 성인 1명과 어린아이 1명이 탑승이 가능합니다. 키 181cm의 성인 남자가 착석할 때 머리 공간과 다리 공간은 무난하였으며 성인 3명이 탑승하기에도 무난한 공간을 보여주었는데, 3 시리즈와 비교하자면 조금 더 여유로운 공간을 자랑하였습니다. 다만 가운데 좌석은 센터 터널의 높이가 너무 높아 다리를 벌리고 앉아야 하며 머리 공간과 다리 공간이 좁아 아쉬움이 있습니다. 시트의 착자감은 파노라마 썬루프 덕분에 크게 답답하지 않으며 1열보다 쿠션이 조금 더 단단하면서 시트의 각도가 적절하고, 시트의 모양이 버킷 시트처럼 되어 있어 몸을 편안하게 상당히 잘 고정해주지만 다리 받침대의 길이가 짧아 허벅지를 지지하는 부분이 적어 아주 약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창문은 80%까지 열렸습니다. S60 B5 얼티메이트 브라이트의 편의 사양은 어댑티브 오토 하이빔, 오토 홀드, 주행 보조 기능, 헤드업 디스플레이, 1열 열선 시트,
1열 통풍 시트, 1열 마사지 시트, 1열 워크인 스위치, 2열 열선 시트, 핸들 열선, 포존 에어 컨디셔너, 무선 충전기, 파노라마 선루프, 서라운드 뷰, 애플 카플레이, 바워스 앤 윌킨스 오디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기능 추가와 개선이 됩니다. 어댑티브 오토 하이빔의 작동 알고리즘은 시속 10km 이상부터 코너링 라이트가 작동하고 시속 40km 이상 주행을 하면 어댑티브 오토 하이빔이 작동하며 한번 작동하면 빛이 있는 곳이나 조속 주행에도 하이빔이 꾸준히 유지되면서 중앙 하이빔과 코너링 하이빔이 각각 작동합니다. 하이빔의 밝기는 BMW 3 시리즈보다 월등히 좋은 밝기를 보여주며 코너로 돌아 나갈 때도 코너링 하이빔이 길을 비춰주고 주변에 차가 있을 경우 중앙 하이빔은 로우 빔으로 변경되지만 코너링 하이빔은 헤드라이트 자체가 움직여 주변 차량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좋은 시인성과 함께 시각적으로도 만족도가 아주 좋았습니다. 주행보조 기능은 기능 자체는 만족스러웠으나 작동 알고리즘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주행보조 기능은 시내에서 앞차가 출발하면 전방 출발 알림 기능을 지원하며 시내 주행 중 차선이 없는 교차로도 무난하게 주행이 가능하였습니다. 앞차의 인식은 빠르게 하는 편이나 처음부터 제동을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닌 점점 제동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운전자의 성향에 따라 다소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으며 차가 가까워지면 급제동 비슷하게 멈춰버려 조금 불쾌하였습니다. 국도에서는 차선이 조금만 없어져도 운전자에게 경고를 보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사용할 때 앞차의 인식도 잘하는 편이며 차선 유지도 고속도로의 극커브 구간에도 아주 훌륭하게 차선을 유지하고 고속도로의 완만한 램프는 무난하게 주행이 가능하였으며 깊은 램프에서는 초반에는 차선을 인식하지 못하다가 인식 후에는 안정적으로 주행이 가능하였습니다. 특히 연속으로 이어지는 코너에서도 아주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줘 차선 유지에서만큼은 인상적이었지만 깊은 코너에서 한 번 더 꺾이는 램프에서는 차선을 벗어나는 일이 발생하였으며 차선의 간격이 일정하지 않는 구간에서 안정적으로 주행을 하다가 터널을 지날 때 차선을 잃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외 차선을 유지할 때 차선 오른쪽에 붙어가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핸들을 조금만 건드려도 차선을 유지하다가 갑자기 벗어나버리는 일이 잦았습니다. 한마디로 주행보조 기능을 사용 중에 핸들 홀딩의 감도가 너무 낮아 핸들을 잡는 방향에 따라 차가 이리저리 움직여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크기는 아주 작지만 선명한 시인성을 보여주며 주행보조 기능, 고속도로 휴게소, 내비게이션, 톨게이트의 하이패스 차선까지 표시해줍니다. 1열 시트는 마사지 시트를 사용할 수 있으며 포존 에어 컨디셔너는 전자석의 취향에 맞게 공조기 온도를 조절할 수 있으며 공기청정 모드도 지원합니다. 무엇보다 선풍구에 오프 표시를 해도 어린 아이도 쉽게 조작할 수 있게 해둔 점은 볼보의 세심함이 돋보였습니다. 트렁크는 열릴 때만 자동이며 닫을 때는 수동으로 닫아야 합니다. 트렁크 용량은 442리터로 테슬라 모델 3보다는 크고 BMW 3 시리즈보단 작습니다. 길이 125cm의 캐리백을 세로는 힘들고 가로나 대각선으로는 쉽지는 않으나 수납이 가능합니다. 시트 폴딩은 평탄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지만 키 181cm의 성인 남자가 누웠을 때 머리 공간이 부족하여 에어매트가 필요하였습니다. 그 외 트렁크 왼편과 오른편에 수납 공간이 있고 트렁크 하단에 12V 배터리와 수납 공간이 있으며 12V 시각잭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서라운드 뷰는 높은 해상도와 좋은 화질을 보여주지만 카메라의 한 부분만 볼 수 있는 점은 여전히 아쉽다고 생각되며 야간에 사용할 때는 프레임이 낮아져 뚝뚝 끊기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애플 카플레이는 유선으로 연결이 가능하며 기능을 사용할 때는 버벅임이 없지만 메뉴들을 이동할 때는 버벅임이 있었습니다. 오디오는 동급 중 유일하게 최상급 바워스 앤 윌킨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 가지의 음장과 고음, 저음, 서브 우퍼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 프로그램은 플로가 있으며 신차 구입 후 1년간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고 국내 음악과 해외 음악까지 모두 검색이 가능하여 만족스럽게 사용이 가능하였습니다. 음질은 깨끗하면서 부담스럽지 않는 고음과 단단한 저음을 들려주며 어느 음악을 들어도 귀를 즐겁게 해주는 아주 좋은 음질을 자랑합니다.
has it been since you held me? I don't wanna wait. How long has it been since I felt like this about anything? I don't wanna wait. I don't wanna wait no more. 볼보 S60 B5 얼티메이트 브라이트의 파워트레인은 엔진 2리터, 직렬 4기통, 싱글 터보 가솔린 엔진,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250마력, 35.7토크, 아이신 8단 오토미션, 서스펜션 앞 더블 위시본, 뒤 멀티링크, 구동, 전륜, 타이어 컨티넨탈 프리미엄 콘택트 시스, 0에서 100km 공식 기록은 6.7초, 복합 연비 리터당 11.3km, 연료통 60L, 권장 5탄가 95, 주행 모드 핸들 감도 조절이 있습니다. S60의 데일리성은 컴팩트 세단다운 좋은 데일리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차에 탑승을 할 때 3시리즈보다도 낮은 1430mm의 아주 낮은 전고를 자랑하지만 1열 시트의 높이가 낮지 않아 타고 내리는데 크게 불편하지 않고 2열에 탑승할 때도 편하게 탑승이 가능하며 주차된 상태에서도 불편함 없이 탑승이 가능합니다. 주차를 할 때 존폭이 1850mm로 넓지가 않아 주차 후 공간도 여유롭지만 전방 주차를 할 때 머드 플랩이 스토퍼와 간섭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출차를 할 때는 4780mm의 길이 덕분에 쉽게 출차가 가능하면서 좁은 길 주행도 부담스럽지 않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내려갈 때는 바닥과 간섭이 없어 편하게 주행이 가능하였습니다. 핸들의 감도는 너무 가벼웠는데요. 핸들이 가벼운 걸 좋아하시는 저희 어머님도 이건 너무 가볍다고 헛개비 같아 싫다고 하실 정도로 너무 이질적으로 가벼웠는데 특히 실사용 영역 0에서 60km까지 핸들이 너무 가벼워 주행을 할 때 신경을 쓰고 있어야 했는데 주행 모드에서 핸들의 감도를 무겁게 하면 그나마 나아지며 시속 80km 이상에서는 안정적인 감도로 바뀌어 대부분 주행 환경에서 핸들의 감도를 무겁게 해놓고 다녔습니다. 악셀 페달이나 브레이크 페달의 감도는 적절하여 어느 누구나 쉽게 주행이 가능하였으며 유턴을 할 땐 약 2.6에서 7차선이 필요해 도로 환경에 따라 크게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느껴지는 가속력은 악셀 페달을 조금만 깊게 밟으면 튀어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 실제 수치보다 더 빠른 것 같아 경쾌하게 느껴지며 정차 시 작동하는 스탑앤고는 그 어느 차량보다도 부드럽고 충격이 거의 없어 거슬리지 않아 만족스러웠습니다. 고속도로에 합류를 할 때 답답하지 않게 여유롭게 가속이 가능하고 초고속 주행 안정성은 초고속에서 차선 변경을 완만하게 하거나 빠르게 하더라도 불안하지 않아 볼보 차량 중에서 아주 만족스러운 초고속 주행이 가능하였습니다. 주행 중 보이는 시야는 낮은 전고를 가지고 있더라도 높은 위치의 시트 덕분에 전방 시야를 확인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후방 시야도 좋은 시야를 보여주면서 머리 받침대를 정동으로 접을 수 있어 더 좋은 후방 시야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이드 미러도 좋은 시야를 보여주며 사각지대 경고 표시가 독특하게 되어 있어 확실하게 주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파워트레인 성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테스트한 부분은 가속력, 미션 반응, 제동력이며 계측기를 통해 기록과 주행 거리까지 측정을 하였습니다. 먼저 가속력부터 알아보자면 볼보 S60 B5의 0에서 100km 기록은 7.29초, 80에서 120km 기록은 4.57초, 0에서 160km 기록은 16.79초를 기록하였습니다. 공식 0에서 100km 기록 6.7초보다 0.6초가 느린 결과가 측정이 되어 아쉽지만 0에서 160km 가속력은 메르세데스 벤츠 C300 AMG 라인과 비슷한 가속력을 보여줘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엔진 성능 유지력은 여러 번 테스트를 진행해도 제일 느린 기록이 7.47초로 0.2초 미만의 차이를 보여줘 아주 좋은 성능 유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체감되는 가속력은 초반에 터보렉과 함께 엔진 반응이 빠른 편이 아니어서 제동 후 재가속을 할 때 조금 답답하지만 일단 가속이 시작되면 의도적인 미션 변속 충격과 함께 경쾌하게 가속이 되었습니다. 미션 반응은 다른 볼보 차량과 비슷하게 일상적인 주행에서는 큰 불편함이 없지만 조속에서 급가속을 할 때 엔진의 터보렉과 함께
1초 정도 미션이 반응을 안 하다가 갑자기 확 튀어나가는 경향이 있어 다소 아쉬움이 있지만 수동 변속은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하여 스포츠 주행에서는 수동 변속을 하는 게 더 재밌는 주행이 가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동력은 어떨까요? S60 B5의 브레이크는 앞 4개의 피스톤, 뒤 1개의 피스톤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시속 100에서 0km까지 제동되는 시간과 거리를 측정하였을 때 제동거리 35.32m, 시간 2.57초가 소요되었습니다. 역시 제동력만큼은 양보하지 않는 볼보답게 고성능 차량에 어울릴 법한 아주 좋은 제동력을 보여주었으며 여러 번 테스트를 진행해도 제일 밀린 기록이 36.92m로 소폭 밀리긴 하였지만 밀린 기록 역시도 다른 차량보다 좋은 기록으로 제동력에서만큼은 불만을 가질 요소가 전혀 없었습니다. S60의 핸들이 약 2바퀴가 돌아가며 속도에 따라 감도가 달라지는 가변 기어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핸들 조작에 따른 차의 반응은 유격이 약간 있으나 아주 빠르게 반응하는 편으로 덕분에 연속으로 이어지는 급코너에서 좋은 핸들링과 빠른 차의 움직임 덕분에 빠르면서도 편하게 주행이 가능하여 일반 주행과 스포츠 주행 모두 만족하는 핸들링이었습니다. 롤은 생각보다 억제력이 좋았지만 운전자가 부담을 느낄 정도로 고속에서 롤이 발생하였습니다. 다만 운전자가 불안할 뿐이지 차의 움직임은 안정적이며 급격하게 핸들 조작을 하더라도 서스펜션이 아주 잘 버텨줘 인상적이었습니다. 코너링 성능은 내가 알던 볼보가 맞나? 싶었습니다. 코너의 진입과 탈출을 할 때 시종일관 뉴트럴한 모습을 보여주며 특히나 연속으로 이어지는 코너에서도 언더스티어는 거의 느껴지지 않는 핸들링이 좋아 핸들을 천천히 돌려도 운전자가 생각하는 만큼 차가 코너를 돌아줘 빠르면서 재밌게 주행이 가능하였습니다. 90도에 가까운 코너를 돌아 나갈 때 언더스티어가 없다고는 못하지만 아주 미미하다고 평할 수 있으며 그 덕분에 심리적으로도 불안하지 않고 차의 움직임은 오히려 여유가 느껴져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내리막길에 있는 코너에서 진입하기 전 제동과 가속을 적절히 한다면 아주 재밌게 주행이 가능하며 특히나 무게 중심에 대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만큼 빠른 속도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였습니다. 고저차가 있는 코너에서도 빠르면서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고 특히나 J코너에서는 빠른 속도로 무게 중심을 생각하지 않고 돌아 나갔음에도 타이어 스키드음이 들리지 않을 정도로 성능의 여유가 있으면서 안정적이게 돌아 나갈 수 있으며 언더스티어가 발생하긴 하지만 다른 차량보다 언더스티어가 적어 컨트롤하는데 어려움은 전혀 없었습니다. 코너링 성능을 결론 내리자면 훌은 특유의 경쾌한 느낌은 없지만 운전자가 생각하는 움직임을 그대로 움직여줘 재밌으면서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여 만족스러운 코너링 성능이었습니다. 다만 핸들의 감도가 너무 가벼워 조금 더 무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일반적인 주행에서 승차감은 어떨까요?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일렬의 승차감은 서스펜션이 단단한 편으로 노면을 읽고 간다는 느낌으로 잔진동이 전해지지만 두꺼운 이불을 깔아둔 것 같이 전해져 거슬리지 않는 수준이며 하부 소음에 대한 방음이 아주 잘 되어 있고 요초를 지날 때는 점프, 착지를 할 때 단단이 아닌 부드러움이 약간 스며든 탄탄하다는 느낌으로 지나가는데 이러한 부분 덕분에 고급스럽게 느껴지면서 불쾌하지 않아 만족스러웠습니다. 다만 단단한 서스펜션의 영향으로 피칭이 발생하는데 피칭이 얼굴까지 전해지는 게 아닌 엉덩이까지만 전해져 피곤하지 않아 피칭이 온몸에 다 전해지는 테슬라 모델 3나 BMW 3 시리즈보다 아주 만족스러웠으며 단단한 서스펜션의 세팅과 피칭을 어느 정도 완화해주는 시트의 조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노면이 안 좋은 곳을 주행할 때 노면의 잔진동이 거의 다 전해지고 포트홀을 지날 때 충격이 전해지지만 시트에서 많이 완화되어 불쾌할 수준까지는 아니며 과속 방지턱을 지날 때는 생각보다 부드럽게 지나갈 수 있고 아파트의 방지턱도 거슬리지 않았습니다. 2열의 승차감은 노면이 안 좋은 곳을 주행할 때 1열보다 잔진동이 더 적게 전해져 불쾌하지 않았으며 과속 방지턱을 지날 때도 1열과 비슷하게 부드럽게 지나갈 수 있어 가족들과 타기에 적합하였습니다. 각 도로마다 전해지는 충격 유입량은 같은 시승 구간으로 측정을 하였습니다. 1열 기준 고속도로 평균 0.3,
최대 2.3, 안 좋은 노면 평균 1.3, 최대 5.2, 과속 반직턱 평균 0.3, 최대 1.9, 포트홀 평균 0.4, 최대 3.0, 2열 기준 안 좋은 노면 평균 0.5, 최대 1.9, 과속 반직턱 평균 0.4, 최대 2.0을 기록하였으며 S60의 승차감은 하부 박음과 시트가 단단한 승차감을 불쾌하지 않게 만들어줘 패밀리카로 사용하기에 무난한 승차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S60의 정차 소음은 38dB를 기록하였습니다. 정차 소음은 기존 볼보 차량도 정숙하였는데 S60은 가속을 할 때도 엔진 방음이 잘 되어 있어 거슬리지 않았습니다. 정차 중 도어 방음은 음악 볼륨을 최대로 키워도 밖으로 나가는 소리가 60% 이상 감소하며 about anything. 통화 볼륨을 최대로 하였을 때도 밖으로 나가는 소리를 90% 이상 감소시켜 주었습니다. S는 1번 말로 하는 AI 상품 2번 보이는 AI를 쓰는 스피커의 출력 1400W를 생각한다면 아주 좋은 도어 방음이 되어 있고 통화를 할 때 밖으로 나가는 소리가 거의 없다시피 하여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주행 소음은 시속 80km에서는 58dB, 시속 110km에서는 61dB를 기록하였습니다. 주행 소음은 풍절음보다는 노면 소음이 실내로 유입되었지만 정숙한 편이었으며 동급의 차량과 비슷한 주행 소음을 들려주었습니다. S60 B5의 복합 연비는 리터당 11.3km입니다. 고속도로를 시속 110km로 서울, 광주를 주행했을 때 리터당 16.9km, 모포, 서울을 주행했을 때 리터당 16.3km, 2박 3일 동안 약 900km를 시승한 총 연비는 리터당 13.6km를 기록하였습니다. 연비가 아주 좋지는 않지만 준수한 연비를 보여주었으며 실 영역에서 연비가 아주 좋은 편으로 만족스러웠습니다. 볼보 S60 B5 얼티메이트 브라이트에 대한 저의 총평은 운전 재미도 좋지만 편의 사양이 중요하다면 사야 할 차입니다. 차의 크기나 실내 공간은 동급의 차량 중에서 크고 넓은 편이며 코너링 성능도 기존 볼보 차량과 다르게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줘 인상적이었지만 독일 브랜드에서 느낄 수 있는 경쾌하면서도 안정적인 코너링 성능과는 성향이 달라 호불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편의 사양은 동급의 차량에서 볼 수 없는 마사지 시트, 공기청정 모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마지막으로 최고의 음질을 자랑하는 바울스 & 위킨스 오디오가 탑재되어 있어 스포츠 주행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편하면서도 즐겁게 주행이 가능하여 만족스러웠습니다. 볼보 S60 B5 얼티메이트 브라이트에 대한 제가 생각하는 종합적인 점수는 5점 만점에 4점입니다. 이상 볼보 S60 B5 얼티메이트 브라이트의 시승기를 마칩니다. 차를 구매할 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후원 부탁드리며 디테일하고 담백한 자동차 리뷰어 찻도박이었습니다.